자, 이 비타민이란 어원은 생명에서 왔으며 비타민 A, B, C, D라는 이름은 발견된 순서에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결핍되면 생존할 수 없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용해왔던 자연물질이며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 생활 패턴 등을 볼 때 음식을 통해 우리 몸이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인식은 건강보조제와 영양제로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보약같이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라는 인식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만 대사 과정을 통해 에너지도 만들 수 있고 독소도 배출할 수 있으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에너지는 많아지만 독소가 증가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병을 일으키고 예방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기능은 우리 인체의 막강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프라이스 박사는 10년 동안 전 세계 인구의 치아와 기도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비교했는데 캐나다 북부에 방문한 박사는 이 원주민들이 긴 겨울 내내 과일이나 채소를 접할 수 없었기에 비타민C의 부족으로 모두가 괴혈병으로 아프거나 죽어야 했는데 원기왕성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에스키모인들은 정말 추운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비타민C를 공급받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들은 동물을 사냥하면 신장 위에 있는 작은 지방 덩어리 2개를 뽑아 가장 먼저 가족들과 나누어 먹었는데 그 지방 덩어리가 모든 동물 조직에서 비타민C의 보고인 부신이었습니다. 이렇듯 어떠한 민족과 부족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여 생존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유가 ATP라는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ATP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5대 영양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보다 음식 속에 있는 영양성분이 토양의 산성화와 이모작, 삼모작을 하고 제철 과일이 아니라 사철 과일의 재배로 그 속에 있는 영양성분이 점점 더 부족해지니 하루 과일과 채소를 5접시에서 9접시를 먹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필수 영양소가 음식 섭취만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단편적인 예이며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필수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섭취하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차이를 보면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고 우리 뇌는 포도당과 산소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시간이 많이 지나면 머리 회전이 안 되는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지방산으로 전환 후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한 후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이 영양소들은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단백질은 산화질소라는 한 가지 독소가 더 생성되기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비타민을 꼭 섭취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독소가 제2의 콜레스테롤, 혈관 암살자로 불리는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우리 몸에 호모시스테인이 축적되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치매, 암 등의 질병 위험도가 증가하며 동맥경화가 콜레스테롤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콜레스테롤 이전에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이 독소가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이 손상된 혈관벽을 메워주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가서 붙는데
상처가 심하면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증가해 혈관벽이 좁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혈관벽 손상이 없으면 콜레스테롤이 가서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세포막의 주성분이기에 꼭 필요하며 부족하면 면역 저하 상태에 놓입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 혈액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을 독소가 아니라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으로 바뀌게 해주는 촉매제가 바로 비타민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은 과잉 섭취된 단백질과 결합하여 독소가 되는 칼슘을 끌고 나가는, 즉 독소를 제거하는 비타민을 꼭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 필수 영양소 중에 비타민 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동식물은 비타민 C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합성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기능이 없어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비타민들은 부족해도 직접적으로 사람이 죽지 않지만 비타민 C의 결핍은 괴혈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C의 인체 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사인 콜라겐이 합성됩니다.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노화라는 과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세라는 기준이 미국의 레너드 헤이플릭이라는 생리학자가 태아세포가 몇 번 분화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더니 50번을 분화했고 한 번의 기간이 2.5년이니 125세라는 결과가 도출된 거죠. 그런데 노화의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이보다 젊게 보이기도 하고 더 들어 보이기도 한 이유는 본인이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몸속 활성산소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빠르게 제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늙어 보이기도 젊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노화의 속도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가 굳는 것은 콜라겐 부족이고, 이 콜라겐 부족은 비타민 C 부족 때문이며, 비타민 C의 부족으로 콜라겐이 생성되지 않으면 괴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에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해 이상세포가 생기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것이 바로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 중에 탐식세포인 대식세포, 호중구, 수지상세포가 빨리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이 탐식세포가 제 기능을 하려면 비타민 C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똑같은 감기나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갑니다. 이렇듯 비타민 C가 백혈구의 든든한 조력자라고 볼 수 있으며, 백혈구가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힘은 충분한 비타민 C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와는 다르게 타이레놀과 비타민 C를 처방합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입니다. 우리 인체 세포들을 활성산소로부터 지키려면 하루 5접시 이상은 과일이나 야채를 먹든지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럼 비타민 C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1260년 십자군 원정의 실패는 십자군의 막강한 군사력, 보급품 등으로 질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게 된 이유는 바로 괴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유를 모르니 괴질이었던 겁니다. 그 괴질이 바로 괴혈병이고 비타민 C의 결핍으로 생긴 질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740년대 영국 해군입니다. 그 당시 영국군은 배를 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 이유도 모른 채 피를 토하고 50년간 10만 명이 괴질로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1748년도에 제임스 린드가는 군의관이었습니다. 이 군의관이 솔즈베리호라는 배에 타고 보니 많은 병사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골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네들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오렌지, 고기, 소금 등으로 여러 군을 나누어 먹게 하고 지켜보니 오렌지 감귤류를 섭취한 군에서는 바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정확히 몰랐지만 배에 탄 군인들이 어떠한 성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부터는 오렌지, 감귤, 라임 등을 배에 실었고 영국군은 지지 않는 나라 최강의 해군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군을 지금도 라임군이라 부릅니다. 다음은 미네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4%를 차지하는 미네랄, 즉 무기질은 치아, 피부, 머리카락 등의 뼈와 살의 구성 성분이며 부족 시 수백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며 필수 영양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우리 몸속 독소 배출의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유니세프의 세계 영양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미네랄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5, 60년 사이에 토양 오염과 정통 방식의 농사 기법이 사라지고 성장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비료 등으로 미네랄의 양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과잉인데 이 토양의 영양을 받아야 하는 작물도 이 작물을 먹는 사람도 미네랄 부족 사항이 되는 겁니다. 50년대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던 철분과 비타민이 90년대는 19단, 50년대 사과 한 개의 철분은 90년대는 26개를 먹어야 하며 50년대 복숭아 2개로 섭취했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을 2000년대는 52개를 먹어야 필요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은 필수 영양소들은 서로 의존하는 사슬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몸은 16가지 미네랄과 20가지 비타민, 8가지 아미노산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고 이 중 한 가지라도 결핍되면 연결 사슬이 끊어지고 다른 영양소들도 연쇄 반응을 일으켜 결국 질병에 노출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렇듯 현대의 먹거리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므로 채식주의자들도 부족한 영양소인 비타민을 꼭 섭취해야 하듯이 생태 환경의 변화로 부족해지는 영양소를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하듯이 본인한테 필요한 영양소는 스스로 먹어야 하고 건강에 필요한 공부는 스스로들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 찾아오고 그때는 자연 물질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이 원하는 효과를 내는 화학 성분의 약물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수많은 의사들이 늘 얘기합니다. 충분한 영양,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한결같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관리, 수면습관, 호흡습관과 같은 건강을 해치는 사소한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바쁜 현대인들이 음식을 통해 섭취하지 못하는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습관, 결국은 앱소브 시스템이 건강입니다.